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왕이 될 생각이 없던 사람이 어쩌다 왕이 되는 걸까요? 야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회가 눈앞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순간은 왕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때죠. 그때부터 선택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려 하면 더 큰 책임이 따라붙고 가만히 서 있으면 판이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왕좌를 노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을 잘 쓰던 장수, 싸우면 이기고 하러 돌아오는데 익숙했던 한 사람, 어느 순간부터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아직 이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왕처럼 취급받기 시작하죠. 아무도 공식적으로 밀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다른 대안을 말하지 않는 상태. 나라가 흔들릴 때, 법령이 말이 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판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 그리고 그 역할이 조용히 한 사람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야망이 커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신이 생기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야기, 그 바로 옆에서 끝까지 따라가 보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성계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라고 하면 싸웠고 끝나면 돌아왔습니다. 이기면 박수가 따라왔고 지면 변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정치와는 거리가 먼 장수로 기억했습니다. 말이 적고 열정은 빠르고 전쟁터에서는 늘 앞에 서 있던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성계가 서 있던 자리는 항상 나라가 가장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왜구가 들끓을 때도, 북쪽 국경이 흔들릴 때도,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항상 그가 불려나왔죠.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나라의 속사정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왕의 명령이 내려오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명령은 누군가의 계산이었고 누군가의 체면이었고 누군가의 책임에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늘 전쟁터에 있는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성계는 그 구조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장면을 너무 많이 겪었을 뿐이죠. 이기면 수고했다는 말, 지면 왜 그랬냐는 추궁. 그 사이에서 병사들은 줄어들고 보급은 늦어지고 전쟁은 점점 이길수록 손해가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계의 선택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전쟁만 치른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그 기준을 더 이상 맞춰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장수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쪽, 명령이니까, 나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기는 길. 다른 하나는 아예 판에서 밀려나는 쪽입니다. 말이 많아지고 의심을 받고 결국 자리에서 사라지죠. 그런데 이성계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을 줄입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로만 답합니다. 싸워서 이기고 병사를 살려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쌓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명령을 내리는 쪽보다 현장을 아는 쪽이 더 신뢰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왕의 말보다 이성계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장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저 사람이 움직이면 이 전쟁은 살 수 있다. 이성계는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리지도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령 하나가 내려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죠. 겉으로 들으면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국경이 불안하다. 상대가 도발했다.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성계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도 바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계산이 너무 빨리 보였거든요. 이 전쟁은
이기기 위해 준비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얻을 게 분명하지도 않았고 지면 책임질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묻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라는 질문도 위험합니다. 라는 조언도 하지 않죠. 대신 분대를 점검합니다. 병사들의 얼굴을 보고 말의 상태를 보고 보급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씩 빠지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력은 숫자만 맞췄지 실제 싸울 상태가 아니고 식량은 계산상 충분하지만 현장까지 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은 책상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싸우는 사람은 진흙 위에 서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성계는 속도를 늦춥니다. 급하지 않게, 티나지 않게. 그런데 그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빨리 움직이게 원했거든요. 전쟁은 성공보다 개시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경우죠. 문제는 그 메시지를 위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계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출발하지만 마음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늘 앞에서 밀어붙이던 장수가 이번엔 유난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렇다고 겁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쯤 되면 주변에서 말이 나옵니다. 명령인데 너무 따지는 거 아니냐? 괜히 문제 만드는 거 아니냐? 보통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장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속도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자리를 잃을 각오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성계는 또 그 둘 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계속 확인합니다. 지형을 보고, 날씨를 보고, 좁보다 우리 쪽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준비 단계인 것처럼 움직이는 상태. 명령과 현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 틈은 점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 한가운데 이성계가 서 있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적도 없고 전쟁을 포기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전쟁이 굴러가지 않는 상황. 그랬는데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눈치를 챕니다. 이 전쟁이 누군가의 결단 하나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에 지금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 위의 말들은 이미 움직일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군대는 결국 방 앞에 섭니다. 앞으로 가면 전쟁이고 멈추면 눈치가 보이고 뒤로 돌면 말 그대로 판이 뒤집히는 자리. 이성계는 그 강을 오래 바라봅니다.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강을 건너는 순간 되돌아올 길은 사라질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건 자연재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강 너머에는 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있었고 체면이 있었고 실패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구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멈춰 섭니다. 아무도 멈추라고 외치지 않았고 아무도 건너자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초만에 군대가 서 있는데 포라는 없었습니다. 이성계가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한 것도 아닙니다. 팔을 뽑아들고 결단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두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보통 이런 순간에는 아군 내부가 먼저 흔들립니다. 왜 안 움직이느냐? 명령을 어길 셈이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선택은 이성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말 대신 시선이 오갑니다. 앞에 서 있는 장수들, 뒤에 있는 병사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 정말 해야 하는 걸 아무도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공기는 이미 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지도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명령을 내세 모두를 밀어붙이는 선택. 어차피 시작했으니 가자. 다른 하나는 형식적으로 거부하고 판을 깨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어부하지도 않고 진행하지도 않는 상태. 이건 결단을 미룬 게 아닙니다. 결단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 전쟁을 밀어붙이려면 누군가는 건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은 이미 여기까지 왔지만 현장에서 그 명령을 끝까지 책임질 얼굴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선택의 중심은 완전히 이도만이다. 전쟁을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판을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로요. 그리고 그 책임은 이미 한 사람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시선을 느낍니다. 누군가 떠밀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모든 판단이 그에게로 향해 있는 그래서 그는 움직입니다. 앞으로도 아니고 옆으로도 아닙니다. 군대를 뒤로 돌립니다. 해군, 전쟁터로 가던 군대가 방향을 바꾸는 선택. 말로 풀면 간단하지만 이 선택에는 칼보다 무거운 게 실려 있었습니다. 명령을 어긴 장수, 만역의 그림자,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 그런데도 군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갑작스러운 용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현실의 연장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이성계는 예전의 이성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장수도 아닙니다. 선택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사람.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날 이후 판은 이미 한 번 뒤집혀 있었습니다. 퇴군 이후 세상은 바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을 돌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바뀌는 일은 없었거든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궁궐은 그대로 있었고 왕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관직도 제도도 이름만 보면 전부 그대로였죠. 그런데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성계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수가 아니라 위험한 선택을 해버린 사람이 됩니다. 내놓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지만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군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군대는 멀쩡히 돌아왔고 병사들은 살아있었고 나라가 바로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계산으로 바뀝니다. 지금 건드리는 게 맞나? 저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과연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문제는 왕권이었습니다. 왕권, 쉽게 말해 왕의 말이 실제로 먹히는 힘. 그 힘은 해군 이전에도 약했지만 이후에는 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어겨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왕의 말이 반드시 현실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 그래서 조정 안에서는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왕의 말이 내려오면 사람들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성계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가 움직일지, 그가 가만히 있을지. 마치 회사에서 대표의 지시보다 실무 책임자의 눈치를 먼저 보는 상황과 비슷했죠. 공식 질서, 실제 권한이 엇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계는 그 중심에 서 있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새 나라를 말하지도 않고 왕을 끌어내리자는 두호를 외치지도 않죠.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말이 없다는 판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판을 보고 있다는 건 아직 결정을 끝내지 않았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일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명령 그대로 따를까요? 이 질문들 겉으로 보면 조언을 구하는 말이지만 실은 책임을 나누려는 손짓입니다. 이성계가 가라고 하면 그 선택은 그의 몫이 되고 기다려라고 하면 그 역시 그의 판단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선택의 절반은 그에게 넘어온 상태.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선택들만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일의 순서를 늦추고 굳이 충돌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판을 정리합니다. 이 선택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혼란을 관리하는 선택이라는 점이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당장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선택.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왕을 찾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점점 더 이성계에게 고정됩니다. 왕은 여전히 왕이지만 결정의 순간마다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성계는 결정의 순간마다 들려나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피하려 해도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 구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나라에는 두 개의 중심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공식적인 왕과 실질적으로 판을 관리하는 사람. 이 둘 중 하나는 언젠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이성계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판 위의 공기는 이미 다음 수를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리가 하나 비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어 있다는 건 의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앉아는 있는데 아무도 그 자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 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의식도 있고 성식도 있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깁니다. 이건 저분이 어떻게 보실까? 이 말이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반복되기 시작하죠. 이성계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앞으로 나서면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즉각적인 명령 대신 상황을 정리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에서는 너무 유능해 보인다는 점이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큰 소리 없이 정리되고 누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일은 흘러가듯 수습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이 희망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판은 이미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도감이 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쯤 되면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쪽에서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성계를 치면 판이 더 흔들릴 것 같고 그를 그대로 두자니 왕의 자리는 더 비어 보입니다. 그래서 타협 같은 말이 나옵니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체제를 유지한 채 역할만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말은 그럴듯합니다. 왕은 상징으로 두고 이성계는 실무를 맡기는 구조. 하지만 이건 오래갈 수 없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생기는 순간 훈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실무자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를 안팎에서 불안이 동시에 터져나옵니다. 누군가는 왕조의 정통성을 들먹이고 누군가는 새 질서를 은근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성계는 계속 피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듯이. 그런데 피할수록 선택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 선택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제는 그가 정하지 않아도 상황이 먼저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성계의 반응만 기다리는 순간, 그 순간은 아주 조용히 옵니다. 선언도 없고 쿠데타 같은 소리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이름이 더 이상 풀리지 않을 뿐입니다. 왕의 이름 대신 이성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상태. 그는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이제 와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동안 그에게 기대온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놓아버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선택. 그러나 가장 무거운 선택. 그 순간부터 왕좌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아직 앉지 않았을 뿐 누가 앉게 될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한 시간은 이제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더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누군가가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알란의 깃발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도 결정하지 않으려는 순간 왕은 말을 아끼고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대도는 움직이는데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정지 화면처럼 멈춰버린 상태. 이성계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물러서면 지금까지 쌓인 모든 선택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선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 말은 끝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외정이 필요한 자리, 책임이 흘러들어오는 자리에서 조용히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입니다. 왕이 되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택. 그 순간부터 일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절차가 붙고 문분이 만들어지고 형식이 뒤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이렇게 됐으니 다른 방법이 있었겠느냐. 그 말들은 모두 결과를 설명하는 말이지 이성계의 선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왕좌에 오르지 않습니다. 환호 속에서 표정은 단단하고 몸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원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왕이 되는 순간에도 그는 전쟁터에 서 있던 장수처럼 주변을 먼저 살핍니다. 누가 등을 돌릴지, 누가 버틸지, 누가 아직 계산을 끝내지 않았는지. 새 나라가 시작되지만 모든 문제가 새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왕조는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이고 재산은 계속되고 불안은 다른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왕위는 처음부터 무겁습니다. 기쁨보다 관리해야 할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승리보다 유지해야 할 균형이 앞섭니다. 그는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번 지금 이걸 외면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선택을 쌓아 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그를 이 자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는 순간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치. 그래서 그는 않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비워둘 수 없어서 조선의 첫 왕이 되는 순간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완성됩니다. 남은 건 이 선택을 어떻게 버텨내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는 이성계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 판이 무너지고 나서면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자리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왕이 되지 않는 길은 정말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쌓아온 선택들 때문에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에 넘고 있었던 걸까요? 이성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물러설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독을 누르실 타이밍 아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